월마트를 비롯한 소매업체들의 호실적이 미국 증시를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을 하게 됐고요. 나스닥은 살짝 마이너스이긴 한데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시작 전보다 마감 시점의 모습이 훨씬 더 괜찮았다 판단이 됩니다. 경기가 이제 정말로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매출이 무려 28%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자, 상반기 매출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것은 하반기에도 기대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상반기 때 워낙 기업들 실적 안 좋다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주니까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이란의 핵 합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합의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 유가가 내려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 WTI가 지금 3%나 떨어졌어요. 근데 유가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 인플레이션 압박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 좀 됩니다.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좋은 소식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의 분위기야 어쨌든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서 상승세로 진행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게 없었는데, 자,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재료들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대감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나 생각됩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 상황을 보게 되면은 모양새가 약간 좀 달라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9%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지수가 플러스 0.1% 상승을 했어요. 자,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졌다라는 것은 경기가 상승세로,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장주 기반의 이런 기술주 쪽,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또는 개별적인 어떤 재료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는 정책 이런 것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 과정들, 그 상황 속에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나스닥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는 올라갔다라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이렇게 다우지수를 자신있게 상승시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일단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어닝 시즌인데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7월 말로 회계 2분기 월마트의 순이익이 51억 5천만 달러, 주당 1.88달러죠. 자, 이 정도가 집계됐습니다. 월마트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 소매 판매 업체들,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증가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소비가 증가했다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또 다른 소매업체인 홈디포와 타깃의 주가도 각각 4% 이상 상승했다. 소매업체들이 크게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쪽으로의 소비 증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9.6% 감소한 지금 144만 6천 채 정도로 집계가 돼서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 주택 착공이 줄어드는 것은 글쎄요, 뭐 이제 주택 지표를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계속 중요하게 살펴보는데 이 부분들은 계속 뭐 증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신규 주택 착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늘어났을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냉정하게 따지면은
집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죠. 그냥 살만해, 쓸만해 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쓰던 거 계속 쓰고 살던 곳에서 계속 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거나 뭐 벼락부자가 됐다거나 큰 돈이 생겼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된다라면은 집부터 바꾸잖아요. 집 바꾸죠, 차 바꾸죠, 막 이런 것들 바꾸게 되는데 뭐 남편이나 와이프는 뭐 알아서 네, 그거 먼저 바꾸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좀 네, 나중에 생각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신규 주택 착공과 같은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을 거쳐 오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아유 살던 데서 좀 더 살지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이 좀 됐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산업 생산, 그다음에 그 생산과 관련된 이런 포지션들은 조금 더 증가했어요. 왜냐면 이제 도매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차질 이런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 바로 이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산업 생산 이 부분이 전월보다도 0.6%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일단 경기가 그래도 회복세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미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소매업체 실적 좋았죠. 그 다음에 산업생산 잘 되고 있죠. 신규주택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기가 좋아지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전문가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연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증시 랠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과매수 상태에 진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랠리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이 높게 마감이 되거나 올해 시작되던 레벨 근처에서 마감이 되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거는 제가 국내 시장을 이야기해 드릴 때도 비슷한 이야기 좀 해드렸을 거예요. 급락을 통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었죠. 그 다음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이 회복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냥 계속해서 일자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 한 번 정도는 흔들어주고 끌어내려야지만이 위쪽에 있었던 대기 중이던 물량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식을 더 팔게 되는 거고요. 악성 매물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우지수나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살짝 조정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2600포인트 찍고 나면 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오늘 내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셔야 되겠죠. 지금 FOMC 의사록이 이제 17일날 발표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저녁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될 텐데 이 FOMC 의사록은 약간 매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0.75 정도 금리 인상을 지난번에 해놓은 상태에서 9월달에도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 나쁘지 않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FOMC 의사록 금리 인상 뭐 생각했던 것만큼 뭐 0.5%나 0.75 이 정도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이제 울트라 스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갈 것 같지 않죠. 왜냐하면 CPI 지표 같은 경우도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점을 지나간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봤을 때는 부담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FOMC 쪽에서 아무리 이런 그 매파적인 발언을 뭐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매파적이지 않겠지만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약간 시장이 좀 주춤거릴 수 있는 조건을 또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그럼 뭐 강보합 정도 수준만 계속 유지하게 되면 시장이 오히려 더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직은 네 서둘러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원래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올해 상반기 주요 기업들 작년보다 더 벌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들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예요. 이 올 하반기에도 기대감이 좀 높은 상황인데,
상반기 때도 그랬고 지금 하반기 때도 그렇지만은 증권사 예상치가 워낙에 지랄 맞아요. 기업들 실적 안 좋아요. 예상치 막 낮추고 난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예상치를 낮춘 덕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거기도 하고요. 작년보다도 그냥 많이 벌었어요.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실적적인 측면에서 나쁜 얘기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주식을 집어 던지게 돼요. 아우, 실적 안 좋으면 이건 엄청난 악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누군가들은 또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전날까지 어제 이제 16일까지요. 16일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337개 기업의 상반기 실적을 조사해 봤더니 이들 기업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작년보다도 약 27.9%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네, 잘한 거 아니냐 싶습니다. 이제 이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또 그것을 해냈다는 것도 대단한 그런 평가로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업종별로 보면은요, 전체 20개 업종 가운데서 19개 업종의 매출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유화학이 매출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T, 전기전자가 두 번째, 은행, 증권, 자동차, 부품 이런 기업들이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통신 쪽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일단은 워낙 다른 쪽에서 상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아까 매출은 석유화학이었죠. 근데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바로 IT, 전기, 전자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상승폭이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종이 두 번째로 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이제 세 번째, 자동차 부품이 네 번째, 철강, 조선기계설비, 은행 이런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나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적자가 가장 컸겠죠. 공기업, 그 다음에 증권, 생활용품, 건설, 건자재 이런 4개 업종은 작년보다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이익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래서 마진율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원재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증권 이런 쪽은 원재료랑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저것 때문이죠. 이 거래대금의 감소,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주들을 끌어내렸을 거라 보시면 되겠고, 공기업, 한국전력일 거예요. 한국전력이나 이제 건설, 기자재 이런 것들, 생활용품 이런 것들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마진율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게 되면 이 모든 게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전자라든지 이렇게 성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 증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 역시도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합니다. 이란의 핵 합의가 임박했다. WTI가 무려 3%나 하락했습니다. 요즘에 기름값 많이 내렸는데 또 내렸어요. 배럴당 86달러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7개월 내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적으로 끌려 내려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상황을 먼저 좀 살펴보죠. 세계 경기 둔화로 국제 유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란의 핵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제 유가가 많이 내려간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유가가 많이 내려간 것은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수요 둔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전체적인 세계 경제 시장의 성장성 둔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가장 컸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이란의 핵 합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란의 핵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로 되고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란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이것이 이제 복원이 되는 그런 협상. 지금 이란이 탈퇴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합의하겠다. 물론 이제, 모르죠. 이 지켜지는 부분들이 있다가 없다가 계속 그런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뭐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또 많이 압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협상에 합의를 하게 되고 이란이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란이 국제시장에다가 다시 원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드는데 지금 공급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차에다 기름 넣으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시면 더 내려갈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상태로 간다면 1,600원대, 1,500원대는 못 가겠죠? 네, 어쨌든 유가가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는 게 주유소의 특징이니까 기름값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이 원유에 대한 그 가격이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왜? 원유에 대한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것을 러시아가 들어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던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유가가 풀려가지고, 네,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른 기업들의 마진율 상승,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려놓은 것을 다시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유류로 인하는 그런 전체적인 제품의 가격 다운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 부담감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된다면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정점을 쳤다는 이야기, 유가가 내려가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은 시장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또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 유가의 하락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세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 유가가 떨어진 부분들은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부담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유가 이거 조금 더 조정받는다고 해가지고 기름값 조금 더 싸졌다고 해가지고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될 것이 둔화가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얘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기 둔화를 자꾸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한 2.5% 올랐다. 근데 이번에는 2.2% 올랐다. 야, 이거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기가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에 대한 그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초반하고 이렇게 막 빵 치고 올라갈 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점에 들어갔을 때하고 성장률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걱정하실 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부담될 건 없고 오히려 기대감 같은 경우가 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을라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할 날이 곧 올 겁니다. 이 부분 참고들 하시고요. 기업들 전체적으로 원재료 압박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결 가벼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소매업체의 호실적을 통해 가지고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주요 기업의 상반기 매출이 무려 28%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막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란의 핵 합의가 임박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 자, 지금 쭉 연결해드린 부분들은 뭐겠어요? 좋은 이야기들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이야기들은 거의 사라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 올라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럼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오늘 아주 잘 드러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나쁘지 않겠네요. 네. 자, 책 한 콕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살수록 매우 유리하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수치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투자 임하는 투자자들을 보면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다.
투자자라면 타고난 지적 능력과 판단력 외에도 연필과 종이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특히 첨단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과거의 수익률을 치밀하게 추적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식을 싸게 사는 것은 매우 유리하다. 누구나 다 알아요. 주식 투자 성공하는 거 어떻게 해요? 주식을 싸게 사는 거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이 충분히 싼가 아닌가 이런 것들 여기서는 뭐 연필과 종이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건 없어도 돼요.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다 해놨잖아. HTS에서 다 해놨어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거기서 수치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친절하게 그래프로까지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의 이런 분석 자료들을 잘 활용하세요. 분석 자료는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딱 본 순간 내려가고 있네, 올라가고 있네가 딱 눈에 들어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투자하시면은 훨씬 더 나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싸게 사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약간은 흔들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뭐 당분간은 악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머랠리의 기운을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말 윈도우 드레싱 쪽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은 어느 정도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